원주의 대표적인 원도시민 중앙동의 연말연시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 사장님들의 희망 마켓인 미로시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이벤트와 문화의 거리, 꽃반지 골목의 화려한 야경, 그리고 대형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새롭게 변하고 있는 중앙동 원도심의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봤습니다. 겨울철 강원도는 얼음 낚시의 천국. 하지만 낚시도 예습이 필요한데요. 축제장 낚시터라고 만만하게 봤다간 옆사람 월척만 구경하고 오기 십상이죠. 낚시 전문가들을 찾아가 산천어 얼음 낚시와 송어 얼음 낚시의 고급 정보를 들어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기금으로 동해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70일의 길었던 여정은 70일의 기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동해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진행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현장에 찾아가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지금 TV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우리 광명수 MC가 어디 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멀리 간 거 아니고요. 우리 광명수 MC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생방송 강원 365 단독 진행하게 됐으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긍정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 한마디에 이 힘을, 효과를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칭찬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의 자존감까지도 함께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의 장점을 잘 읽어내서 또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내 자존감도 함께 탄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내포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의 면역력과 자존감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일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영 리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자, 우리 용성 아나운서가 네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제 오프닝 멘트를 멋있게 해줬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네. 칭찬 한마디씩 주고받고 하면은 더욱더 재밌고 활기차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뭐 똑순이 네. 리포터 박경윤 씨라서 네. 아주 뭐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듣고 제가 거기 네.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 용성 아나운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요, 예, 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1대1로 마주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네. 용성 아나운서는 네. 저에게 최고의 파트너다. 옆자리가 욕심이 난다라는 얘기죠. 옆자리가 욕심이 난다. 불가능한 걸 알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여기 이렇게 우리 안방마님 명수 씨가 올 걸 알면서 네. 그런 얘기 하신 거는 저랑 하기 싫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무 욕심이 나고, 네, 네. 지금 당장이라도 옆자리에 네네. 가고 싶다라는 그래? 거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받아주세요. 이제 뭐 우리 네. 우리 칭찬. 성함이 뭐였죠? 경윤 씨. 죄송해요. 경윤 씨를 보면 정말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도 정말 우리 네. 비타민처럼 네. 힘이 나게 하는, 정말 경윤 씨가 출근만 하면은 우리 사옥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정말 에너지를 주는 그런 뭐 긍정적인 사람이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칭찬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칭찬하면서도 굉장히 네네. 지쳐하는 것 같은 아니에요.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네. 아무튼 뭐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명수 씨 멀리 간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잘 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오늘 첫 소식. 소식 어떤 겁니까? 그래서. 네. 네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중앙동의 연말 풍경을 한번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앙동이라고 하면은요, 원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주 시민들의 그 역사와 그 삶의 모든 것을 잘 담고 있는 곳이 또 중앙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따뜻한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예, 예. 연말에 정말 많은 우리 시장 상인분들도 만나봤고요. 또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말의 밤은요, 더욱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중앙동으로 연말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원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앙동의 연말연시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성 충만,
문화가 있는 중앙동의 연말 분위기를 찾아봤습니다. 경현 씨, 네. 촬영해야죠. 뭐 하세요? 아니 피디님 이거 싫어요? 아니 2019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1월 1일에 같이 해돋이 촬영 갔던 거 기억나죠? 2019년에 이 태양이 떠오르기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저 때가 엊그제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2019년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아니 글쎄 2019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전전반측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 전전반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2019년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분들과 함께요. 2019년이 어땠는지 한번 제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2019년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원주 시민들의 삶과 역사의 장소인 중앙시장. 추운 날씨에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로 시장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연말에 누구보다도 바쁜 분들이 이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어머니의 연말은 좀 어떠신가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우. 먹고 사는데 좀 힘들어요. 내년에는 좀 이런 게 소원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의 소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사 잘 되고 잘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 중앙시장 상인분들 만세! 대박 나세요! 대박기원 파이팅과 함께 찾아간 곳은 중앙동의 핫플레이스이자 청년 사장님들의 꿈의 터전인 미로시장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며 회색빛으로 삭막해진 풍경 대신 이곳에선 감성 넘치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을 가득 느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충만한 감성을 채워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청년 사장님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시장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층과 2층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미로시장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도 받고 에너지도 많이 넘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젊은 친구들 많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평범한 친구들보다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작적인 그런 거, 그리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뭐 상품이라면 상품, 또 자기 또 작품 세계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미로시장만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개성 만점 미로시장의 청년 상인들을 만나볼까요? 미로시장에서 구움 과자로 인기몰이 중인 이곳 청년 사장님은 올 연말이 꽤 행복하다는데요. 연말이 되니까는요, 사실 뭐 기분이 좋은 것보다 굉장히 싱숭생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왜냐면은 또 한 살을 먹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 많이들 굉장히 하시죠, 진짜. 싱숭생숭하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상인분들도 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과연 저랑 비슷할까요? 자, 사장님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12월 되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어머, 나랑 다르네. 아니, 왜요? 12월에 확실히 지금 시장에도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약간 파티 분위기라서 되게 좋아요. 어머,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아니, 사실 그러면 2020년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2020년에는 조금 더 이제 미로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홍보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이제 좀 들으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여긴가 보다. 아니, 피디님 아까 전에 여기서 공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 이 중앙시장 하면은 또 젊은이들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인디밴드라 그다음에 이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이 여기 다 모인다고 하거든요. 공연을 한번 즐겨봅시다. 다니고 계시네요. 오늘은 특히나 또 이제 따뜻한 난로가 또 비치가 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MSP의 멋진 래퍼 힙합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도 즐기고 추첨을 통한 상품권 찬스까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공연들입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이 약간 이 구도심을 좀 생각을 해서 단계동이랑 이런 좀 신식 그런 장소들이 아닌 좀 구시대적인 시장, 전통 시장에 와서 좀 돈도 쓰고 그리고 또 시장에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청년 아티스트들 또한 겨울에는 사실 잘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무대도 만들어줄 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데이트 장소로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미루 예술시장 제가 아주 그냥 흠뻑 취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끌고 나오셨죠. 여기는 그냥 골목 아닙니까? 다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새롭게 떠오르는 중앙동의 핫플 꽃반지 골목을 아시나요? 과거 어둡고 외져서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 전락했던 골목길이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진짜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다. 이거 완전 포토존이잖아요. 포토존. 사진 찍고 가야지. 어머, 여기 내가 그려져 어머, 여기 초상권이 걸려있는데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허락을 안 했는데 이렇게 내 얼굴이 여기다 벽화처럼 이렇게 그려놔도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번에만 허락한다. 나보다 더 예쁘게 그렸으니까 허락하겠어. 그래도 코는 내가 조금 더 오똑하지 않나? 골목길에 예쁜 벽화가 자꾸만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꽃반지 골목입니다. 여기는 나랑 참 공통점이 많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밤에 더 예뻐. 여러분, 이곳이 그래요. 꽃반지 골목길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물론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재능 기부로 채워진 예쁜 벽화를 배경으로 마치 별빛이라도 깔아놓은 듯 반짝반짝 빛나는 꼬마 전구들. 그리고 신비로운 골목길로 안내하는 네온 사인과 LED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면 꽃반지 골목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예쁩니다. 과거에 그 담배꽁초 막 떨어져 있고 맞아요. 음침했던 그런 곳에서 저렇게 변화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여기는 진짜 커플들이 이번에는 가셔야 돼요. 중앙동 문화의 거리로 가볼까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곳 거리를 걷다 발견한 반가운 사진전 하나.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작가들이 주최한 따뜻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아니, 연말에 여기 대형 트리를 구경을 하다가 여기에 오면은요, 여행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죠. 여기 전시회 어떤 계기로 좀 열게 되신 거예요? 예, 저희 꽃신사진 동호회에서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연말에 한 번씩 송년 분위기와 뜻과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따뜻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찍은 사진도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 사진은 모두 제목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제목이 해안 시선입니다. 즉 해안 시선이란 뭐냐면 내가 발을 딛는 해안가에서 시작을 해서 해안선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좌절한 사람과 또는 슬퍼하는 사람 또는 따뜻함을 다시 만드는 커플들 이런 정을 찾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점이 해안 시선이 아닌가 해서 이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던데요. 이 연말이 겨울바다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연말에요,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여행 갔다 온 듯한 이 전시였던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여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저와 함께 그 소식 들어볼까요? 원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하나인 중앙동은 얼마 전 도시 재생 사업에도 선정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문화 공유 플랫폼 조성,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현장 지원센터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계획할 예정입니다. 1년 내내 예술과 음악,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는 소통의 공간인 중앙동 문화의 너무 거리. 예쁘죠? 저 이름이 겨울이면 뭐였죠? 반짝이는 대형 트리와 네. 아름다운 그렇죠. 봄이나이의 별빛 향연으로 낭만을 더하는 곳인데요.
이 특별함 가득한 곳에서 2019년의 겨울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원주 로데오 거리 꽃반지 골목이었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예뻐졌습니다. 정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뭐 우범 지역의 어떤 과거를 잊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는 게 참 신기한데 그만큼 우리 골목, 정말 우리 집 앞 골목길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주인의식을 갖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골목길은요, 우리 시민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렇게 만들어진 골목이라고 합니다. 밤에 가면요, 특히도 예쁘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꽃실 사진 동호회예요. 저는 이 사진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여기는 상서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셔가지고요, 다양한 전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활동이다 보니까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미로시장 청년 사장님들의 그 행복한 연말 그 말씀들, 표정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를 수놓았던 그 루미나리였나요? 이름이 맞나요? 맞아요. 건축물에 그 조명기구 설치되어 있던 너무 예뻤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연말 분위기를 내는데 정말 제대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 역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찍느라고 진짜 여념이 없더라고요. 네네. 인별그램이나 이제 얼굴북 있잖아요. SNS. 애플 시작하는 거. 진짜 사진 올리시는 분들 여기에 가셔가지고 꼭 인증샷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제가 또 포토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중앙동에 있는 원주 보건소 앞에 대형 트리가 하나가 더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해요.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많은 사진 남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연말에 우리 원도심 중앙동으로 떠나셔가지고요. 네네. 많은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신나는 시즌 강원도의 겨울 성수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정말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맞아요. 중순이 넘었죠. 곳곳에서 이제 겨울 축제 준비도 한창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겨울치고는 조금 날씨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얼음이 꽝꽝 얼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면은요 엘사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엘사. 네. 근데 엘사라고 하셨는데 자 강원도 겨울 축제 하면요 얼음 낚시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가 맞죠? 맞아요. 엘사랑 연관이 있는 곳이군요. 네. 자 경윤 씨는 그러면 뭐 엘사 뭐 머리는 좀 짧지만 어쨌든 뭐 엘사랑 좀 닮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낚시 네. 뭐 좀 하시나요 낚시? 낚시라는 거는요. 일단은 손맛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꽝손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분들 다 잡는데 어떻게 같은 터에 있어도 저는 그렇게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찌를 좀 뭐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이렇게 물고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손이 꽝손이구나. 미끼에서부터 좀 초보티가 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공부만 예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는 데에도 꼭 예습이 필요합니다. 자 올겨울엔 다들 낚시 성공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얼음 낚시 예습 특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얼음이 꽁꽁 얼어가는 화천천. 올 겨울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축제를 앞두고 그들이 떴습니다. 소갈이 꽝 어벤져스 3인방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강원도의 겨울 축제가 시작되는데 얼음판에서 낚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꽝 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 마리라도 더 잡게 30분이라도 얼음판 위를 더 빨리 뜰 수 있게 그 비법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도 잡고 어른도 잡고 올겨울 당신의 손맛을 책임질 얼음 낚시 비법 대방출. 빨리 메모 준비하세요. 해마다 방문객이 늘어가는 겨울축제 천국 강원도.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지만 겨울축제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얼음 낚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잡혀야 재밌지.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잘 잡히나요? 겉에서는 하나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그물이 4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잡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부분이 이제 회유성이라서 그쪽에서 낚시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약 낚시터가 더 낫나요? 일반 낚시터가? 예약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을 저희 사람이 한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커트를 하는데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오시다 보니까 그 현장보다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더 그 잡는 거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포인트를 배웠으니 이제 채비를 알아볼까요? 얼음 낚시 용품 중에서 어느 거를 사면은 꽝을 안 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가시면 오전 피딩이라는 게 있어요. 산천어가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메탈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를 방류하잖아요. 네, 방류 타임. 네. 방류한 다음에는 어떤 걸 잡아야 돼요? 방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메탈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사용하시기는. 산천어가 공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메탈 미끼가 좋다는 말씀. 색깔과 무게는 여러 가지를 응용해 보시길 추천해요. 피딩 타임이 끝나면 먹이 활동 시간이 끝나면 산천어의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원미끼로 바꾸는 게 좋다는데요. 이거는 지게드라는 거예요. 바늘에다가 납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늘에 웜을 이쁘게 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정 가운데에다 바늘을 꽂으셔서 쭉쭉 빼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끼시고 낚싯줄이 이렇게 세로로 가야 돼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산천어가 먹이를 먹으러 왔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산천어가 못 먹겠죠. 그런데 원미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 중에 뭘 골라야 산천어가 좋아할까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컬러 한 가지는 버블건 컬러입니다. 이 버블건 컬러 2인치입니다. 2인치. 2인치 버블건 컬러. 예, 고기가 물었을 때 이물감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방 뱉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특급 추천 채비입니다. 사장님이 알려준 비법이에요. 웜을 반 잘라 쓰는 여기서 건데요. 꿀팁 하나. 미리 잘라 웜을 쓰시면 좋을 것 튜닝한다? 같아요. 이렇게 자르셔서 화천 낚시가게 사장님이 전수해준 특급 비법이라는데 튜닝은 낚시꾼 마음. 길게, 짧게, 또 가로로, 세로로 자유롭게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미끼의 섬세한 움직임. 그래서 지게도 그런데 계속 쓰시면 돼요. 이래도 안 통할 땐 어떡하죠? 산천어가 먹으러 왔을 때 흔들다가 위로 확 흔들어줘요. 위로도 빼줘요. 그러면 산천어가 화가 나서 다시 돌아와서 미끼를 깔 때가 더 많아요. 미끼를 먹을 때가. 산천어, 니들 이제 보니 아주 다혈질이구나. 어쭈, 지금 나 갖고 놀았어? 내놔. 그런데 말입니다. 낚시하는 자세가 천차만별입니다. 눕는 사람도 있고 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아유, 이분은 교신하시네. 메탈 치실 때는 과감하게 액션 세게 주시고 그때는 물속을 안 봐도 돼요. 웜 같은 걸로 물속을 보시면서 얼음 속 보시면서 꽂아 잡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산천어 낚시 노하우 이제 잘 아시겠죠? 올겨울엔 구경만 말고 손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 꽁꽁 축제장입니다. 산천어 지금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배우고 왔는데 그러면은 송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송어는 콩고물에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입맛은 아는데 손맛은 몰라가지고 송어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손맛이 굉장히 좋은데 잡기가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송어한테 받은 상처가 상당히 커요. 지금까지 송어는 산천어와 달리 좀 잡는 데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지만 와서 꽝을 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어는 초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특유의 손맛과 입맛으로 사랑받는 송어. 그래서인지 요즘 겨울 축제장마다 송어 얼음 낚시가 인기인데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산천어 축제장은 되게 많이 가봤는데 송어는 한 번도 낚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송다리라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송어 낚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산천어는 어떤 쇳덩어리가 조금 빨리 지나다닐 때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송어는 유일하게 미끼를 뱉는 어종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자기도 뱉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작은 고무 재질의 실리콘 재질의 이런 소프트웜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의심 많은 송어를 속이기 위해 진짜 물고기처럼 나오는 원 미끼들. 하지만 송어는 무턱대고 삼키지 않는다고. 먹고 뱉으려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었다라고 해가지고 바늘을 딱 치면은 뱉고 가요. 근데 얘가 물었다가 뱉는 와중에 얘를 안 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는데 이때는 무는 순간 틀어버립니다. 제가 이걸 이 정도면 거의 연기 수업. 이거 밀당 잘해야 되는 거잖아. 송어야, 너 너무 튕기는 거 아니니? 너무 하지만 이런 송어도 먹이 활동 시간에는 산천어와 비슷하단 사실. 이렇게 잘 보이는 메탈 미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세요. 방류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금속성 재질의 미끼로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덤벼요. 여기서 잠깐! 축제 기간 중
언제 가느냐에 따라 낚시법이 또 다르다는데요. 개장 초기엔 어떤 미끼를 쓰나요? 그때는 저희가 보통 5cm 정도의 2인치 웜을 많이 써요. 2인치? 큰 거. 사장님이 오랜 경험으로 알아낸 송어들의 컬러 취향. 물속에서 얼음 밑에서 볼 때 특히 잘 보이는 세 가지 색깔인데요. 낮 시간엔 햇빛에 반짝이는 커다란 금박도 효과가 좋다는 거 명심하세요. 나중에 축제가 중반이 되고 한 2주가 흐르고 이때는 진짜 손톱만한 미끼가 있어요. 괜히 송어의 달인이 아닙니다. 이진섭 사장님은 직접 웜미끼와 낚싯바늘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약간의 크기 차이, 무게 차이가 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 아들은 좀 바늘이 작아져야 돼요. 근데 얘는 그 두 개를 다 그럴 때는 한 마디를 잘라버리면은 조금 짧아지고 더 작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제장이 이렇게 있어도 평창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만 회유를 해요. 그 그물 송어 역시 회유성 어종으로 가장자리 포인트가 유리하다는 사실. 명당 차지하려면 빨리 가야겠죠? 일찍 일어나는 강태공이 송어를 잡는다. 남들이 잡는 거 구경해가지고 제가 늦게 왔으니까 거기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랑 같은 라인을 쫓아가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흔들면은 그래도 잡습니다. 밑으로도 가고 피딩 타임을 놓쳐도 상층으로도 축제장에선 나가고 몇 번의 찬스를 더 만날 수 있으니 바로 방향 타임. 바닥에서 5cm만 띄면 됩니다. 방향해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처음에는 들어온 구멍을 중심으로 회전 반경을 넓혀 나가다 15분쯤 지나면 사방으로 퍼져 가장자리를 따라 회유하게 됩니다. 15분 안에 빨리 승부를 봐야 되겠네요. 뒤늦게 다 떠나간 구멍 노려봤자 소용없어요. 방류를 했을 때 방류한 고기를 노릴 때는 바닥에서 5cm만 띄면 됩니다. 가능한 바닥 쪽으로 네. 가면 되나요? 예. 얼음 낚시용품은 얼음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용적인 걸 만든 거예요. 그럼 낚싯대는 어떤 걸 고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짧은 건 짧은 대로, 긴 건 긴 대로 장단점이 있다는데요. 우선 낚싯대를 잡는 사장님만의 파지법. 총 잡듯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흔든다라는 생각을 주고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꿀! 요 손가락으로 짧게 빨리만 준다라고 하면은 꼬리가 더 빨리 바꾸는 움직이거든요. 것만으로도 웜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고 얼음 구멍을 편하게 보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다리는 다르네요. 팔이 편하게 이제 휘는 게 또 한 가지, 낚싯대 길이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알고 보면 과학적 원리와 두뇌 싸움이 어우러진 온가족 겨울 레포츠 얼음 낚시. 추운데 왜 안 잡힐까 고민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만 미리 예습해서 짜릿하고 멋진 추억 낚아보세요. 야,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네. 고기를 이렇게 잡으려면은 사실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흔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낚싯대를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밀당이 필요한 거네요. 이게 밀당이 필요해요. 고기랑 남자랑 밀당. 똑같네, 남자랑. 남자랑 연애할 때 맞아. 연애 많이 했잖아요. 물고기들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 이성들 성격 다 다르고 성향 다르잖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언제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또 축제가 열린 시기에 따라서 다 미끼도 다르게 써야 되고요. 정리를 하면요. 연애 공부하듯이 낚시도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야. 공부를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강태공 되고 싶으면요. 꼭 낚시 공부 많이들 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우리 용동 아나운서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도 이렇게 연애나 뭐 이렇게 할 때 공부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배웠어요. 연애를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예. 실전에는 잘 못 써먹는데 네, 낚시가 안 아무래도 돼요. 예. 책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네, 확실히 네, 잘 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쨌든요, 낚시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냐, 제가 딱 축제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요, 평창 네네. 송어축제, 굉장히 유명한 축제잖아요. 지금 자막 나오고 있네요. 네, 송어축제가 예.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천방 꽁꽁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축제까지 강원도에서 엄청난 축제들이 지금 펼쳐질 예정이니까는요. 우리 공부해가지고 강태공이 돼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7분 막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전으로 떠날까 하는데, 대전 은행동으로 가면요, 서울의 명동과 견줄 만한 엄청나게 핫한 곳이 있다고, 문화가 정말 넘치고,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로 정말 비견될 만한 엄청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야, 느낌이 완전 왔어요, 저. 어딘데요? 대전의 6, 80년대에 진짜 엄청나게 핫한 핫플레이스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네. 여기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스카이로드라고 해가지고 위에 딱 올려다 보면은요, LED 전광판이 위에서 그냥 쫙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여기 막 패션의 메카라고도 패션 불리는 메카. 그런 곳이고. 제2의 그리고 명동. 맞아요. 용석 아나운서가 진짜 좋아할 만한 네. 정말 예쁜 네. 진짜 뷰티풀한 진짜 원더풀한 여자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 은흥정이 거리. 은행정이 거리? 은흥정이. 은흥정이 거리. 응, 대전에 있는 은흥정의 거리군요. 이렇게 핫한 곳이 있었는데 응. 왜 이제야 제가 소개해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뭐 마이크 먹고 지금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화면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청춘의 거리, 대전의 핫플레이스인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로 지금부터 떠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하시죠.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대전엔 은행동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대전의 청춘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이곳에서 특별한 12월이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시내에 조금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면 겨울 추위도 잊은 채 신나는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재미있고 새로운 즐길거리 덕분에 흥이 넘치는 곳. 추억의 돈가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12월 어느 특별한 날 대전 은흥정이로 가볼까요? 짧기만 한 겨울 햇살이 사라지고 대전 도심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추위를 녹이는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찾았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워져 있고 역시 연말에는 이렇게 번화가를 나와줘야 됩니다. 야, 저는 지금 젊음의 거리 은흥정의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또 여기서 만나네요.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아, 오늘 그 연말도 가까우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연말 분위기도 기분 낼 겸 한번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랑 애엄마랑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또 옛 추억도 생각나고 항상 자주 나오고 싶은 곳입니다. 은흥정의 명물은 역시 스카이로드죠. 아케이드형으로 만든 스크린인데 메인 스크린에서 나오는 다양한 화면이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쪽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전의 명소 스카이로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인증샷을 찍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신나는 댄스 파티가 펼쳐지는 거 아시나요? 스카이로드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EDM 댄스부터 뉴트로까지 다양한 테마로 대전 토토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저물어가는 12월을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신나는 댄스 파티를 즐겨보세요. 여자친구가 대구에서 대전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놀러 왔는데 시장 보고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신나서 젊음의 동시고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습니다. 대전의 청춘이 다 모인다는 은흥정이 요즘 핫하다는 볼링장을 찾았습니다. 턱턱 튀는 개성 만점 놀이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볼링장인데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가 색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은행동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고 좀 특색 있게 재밌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은행동에 가끔씩 나오는데 볼링장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은행동에서 볼링장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만 쇼핑이나 먹거리는 정말 잘 돼 있는데 아이들이 즐길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색 있게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아이분들도 좋아하고 가족 단위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볼링은 겨울철 실내 레저 스포츠로 안성맞춤인데요. 핀이 넘어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이 맛에 볼링 치는 거죠. 깔끔합니다.
KPG 모두 스트라이크. 와, 시원하네요. 네.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어떻게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은행동이랑 접근성도 좋고 볼링 말고도 카페라든지 맛집이 많아가지고 치고서 다른 거 할 게 많아서 여기로 더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링을 치면 칠수록 점수도 쌓이고 친목 점수도 올라갑니다.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데이트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저 거의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 그 정도로 볼링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때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자, 이렇게 볼링을 사랑하는 이유, 일주일에 5번 이상 나를 볼링장으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이유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연습을 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데이트할 때 가끔 볼링장도 와서 볼링도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기도 해요. 볼링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데요. 오랜만에 저의 사격 실력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야, 분명히 볼링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들 파도 소리 들리지 않나요? 철썩 갈매기 소리 들리는 것 같고요. 끼르끼르 여기에 바다 낚시터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즐기는 스크린 낚시인데요. 망망대해 바다가 펼쳐진 스크린을 보고 낚싯줄을 던지면 실제 낚시 먹지 않게 실감납니다. 야, 볼링은 기본이고요. 스크린 낚시에 다트 그리고 농구, 오락 기계까지 여기는 복합적인 놀이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즐겨봐야지요. 낚시를 한번 해볼까? 대어가 몰린 듯 낚싯대가 휙 구부러집니다. 힘껏 릴을 계속 감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오, 힘세. 세다. 쫙. 잡아. 버텨. 오. 야. 제가 잡은 타랑어입니다. 와, 이 스크린 낚시라고 해서 쉽게 볼 게 아니네요. 힘도 들고 그리고 짜릿한 손맛은 그대로입니다. 와, 재밌어요. 이번엔 199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참새 방앗간을 찾아가 볼까요? 1993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맛집으로 추억의 돈가스 맛을 그대로 지켜가는 은흥정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야, 벌써 다 드셨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일본식과는 다르게 약간 일본식은 두툼한데 우리나라에 맞게 약간 좀 얇고 담백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맛있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했지만 2층엔 90년대부터 사용했던 칸막이 좌석을 그대로 뒀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랍니다. 야, 익숙한 분위기입니다. 익숙한 인테리어예요. 예전에 추억의 경양식 레스토랑 느낌이네요. 네, 그러죠. 지금도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옛날 저기 2층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주말 같은 데는 특히 제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는 건 예전 손님이 엄청 반가워하거든요. 이 칸칸이 방방이 전부 다 들어가서 돈가스 먹으면서 첫 소개팅하고 또 데이트하고 그랬던 추억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줄였었죠. 추억의 맛이 그득 담긴 돈가스, 고기망치로 두드리고 칼집을 내서 점인 다음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골고루 묻혀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손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실장님은 그러면 이 돈가스 집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돈가스 집의 맛이 변하지 않는 거네요. 예, 원래 그대로 합니다. 그때 배운 대로. 30년 가까이 한결같이 지켜온 추억의 돈가스를 보니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1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추억의 수제 돈가스입니다. 다들 그런 기억들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처음 돈가스를 만났을 때 그 충격과 감동. 저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그 뒤로 가장 또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돈가스인데요. 오늘 그 돈가스 추억의 맛을 확인해 봅니다. 그럼 옛맛 그대로인 돈가스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돈가스를 자르면 먹음직스럽게 익은 돼지고기 안심이 보입니다. 너무 두껍지 않아 먹기 편하고 옛날 맛 그대로인 소스를 듬뿍 찍어 먹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조금은 촌스러워서 더 사랑스러운 맛,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맛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얇은 돈가스이지만 돈육의 식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할 만큼 부드럽습니다. 소스 또한 새콤달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추억을 맛볼 수 있어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행복한 추억 느끼러 은행동으로 오세요. 청춘과 향수가 머무르는 곳 대전 은흥정의 문화의 거리. 청소년부터 20, 30대 젊은 층을 위한 문화 공간이 즐비합니다.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은흥정리에서 특별한 12월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환호성이 차고 넘치는 대전 은흥정에서 행복한 겨울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동해로 떠나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 동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작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인데 똑순이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계시죠? 네, 이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위안부 할머님들을 상징하는 소녀상이죠. 이 네.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소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원도에 5개의 소녀상이 세워졌고요. 예, 또 예. 12월 10일에는 6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제막식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똑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 멘트까지 다 하셨네요. 정말 많은 걸 그랬나요?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해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현장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 짓을 당하고 왔다 소리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을 시키려는 데는 말로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다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도 울고 내고는 지금 자식도 없이 이제 혼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염원이 모여 동해의 희망을 세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바라며 전국에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이 동해에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섰는데요. 첫 모금이 시작된 9월 30일로부터 70일이 지난 오늘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드디어 작은 희망이 날아올랐습니다. 소녀상을 세운 건 학생들과 주부, 직장인, 어르신들까지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일본의 경제 보복이 어떤 계기도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일본의 형포에 좀 자존심 상하고 뭔가 보여줘야겠다. 일본 불매 운동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을 동해에 건립하자는 게 이제 의견이 중지가 모아집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관리하고 또 위안부 제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죠.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며 역사를 지우려는 행태로 피해 할머니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소녀상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특별하게 동해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동해 시민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 70일간 무려 13,500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가서 모금 활동을 하였고요. 하루는 정말 힘들어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 시민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평 장터 장날마다 가서
그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화 행사 하는 데마다 다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추암 이렇게 관광 명소 이런데 무릉계 있고 이런 데든 어디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릉제 행사할 때 남학생 애들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정말 이게 동일시에 만들어지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에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금을 하지 시민들 힘으로 할 거야 그랬더니 대박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평화의 소녀상이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번째로 설립된 소녀상이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 속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실 이게 정말로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상징하니까요. 일본 정부의 외면과 역사 왜곡 속에 할머니들은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단발머리의 소녀는 결연한 의지를 새기듯 주먹을 꼭 쥐고 일본 정부에게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네요. 소녀상이 추운 겨울에 세워져 걱정된 걸까요? 아이들은 목도리와 양말을 선물하며 소녀상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올겨울 전국의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부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お友達のいおっぽんさんが少女像のために活動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それで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人として参加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そして日本と韓国の政府の関係は日々悪化していますけれども、でも市民運動のレベルでは本当にお互いが理解し合って愛し合ってお互いに祈ることによって日韓関係が良くなることを平和を祈っています。 그거는 반성해야 한다. 문제점에는 거기서 일본 사람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몇 번도 거기 군대가 개입하고 했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거가 고지 이야기였죠. 한국 시민랑 일본 시민랑 평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방에 배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배지도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일본 정부가 나쁜데 일본 시민들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했어요. 할머니들과 아마 역사에 새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일본 사람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다. 일본 정부는 기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 피해자들이 명복 회복 위한 마지막으로 꽃을 바치며 잠시 묵념의 시간, 동해 시민들의 진실한 마음이 모두 전달이 됐겠죠. 앞으로도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따뜻한 관심으로 채워질 겁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의 이 망언,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군의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와 저희 목포중학교 학생회가 이런 역사 왜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뽑아줬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머님들이 20분 생존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워주셨으면 좋겠고 외로우시겠지만 외로우시지 않게끔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머님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문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당당하게 우리 조상들이 그 고통받던 그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일본에게 보여줄 그런 불매운동이라든가 경제적인 보복에 대한 충분한 모습을 또 뭉친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그들도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뭐 전쟁은 어차피 이겨야지만 되는 건데 그게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들이 지금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 안 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사실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던 시민들. 길고도 짧았던 70일의 여정은 70일의 기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 번 작은 희망이 날아올랐는데요.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고 거짓과 날조를 일삼아도 진실은 결국 바로 세워질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함께 염원합니다. 네, 이 소녀상이요 시민분들의 박수 속에 정말 무사하게 건립돼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막 그냥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이죠? 네. 이분들이요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안 찾아간 곳이 없다고 네, 하는데요. 네. 70일의 기적을 일으킨 동해 시민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6번째로 세워진 이 소녀상의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문화예술회관 앞 북쪽 광장이거든요. 지나시는 분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잠시 들리셔가지고 네. 묵념하고 가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박경 리포터가 또 1시간 동안 이 또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네, 예. 어떻게 저 옆자리 합격인가요? 옆자리요? 글로 갈까요? 아, 이쪽으로. 네, 어때요? 우리 지금 현재 없는 우리 명수 씨 또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네. 또 스태프분들의 또 결재를 또 받아야 되다 보니. 됐고요. 네, 됐고요. 네. 저도 여기가 딱 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찰떡인 것 같네요. 제 자리는 여기로 하도록 닿을 듯 하겠습니다. 말 듯한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조심히 돌아가시고 멀리 안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요즘 연말 모임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 첫 연말인 만큼 더 강하게 또 더 독하게 단속에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흥가나 식당 또 유원지와 같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없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고요.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같은 날에 금요일 밤에는요 전국 동시 단속에 더불어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불시 단속까지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연말 기분 좋은 모임 가시신 이후에는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더 좋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